자,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자, 오늘이 이제 또 8월달 마지막 일요일이네, 그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9월인데, 9월. 자, 9월은 8월도 뭐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제 9월은 셀트리온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내심 또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주말에 약속을 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이 말 그대로 좀 큰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큰일이 벌어진다는 거. 물론 뭐 셀트의 기본적인 이런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레키노나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또 많이 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그죠? 이제 항체 치료제를 또 투약 그죠? 투약을 좀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보다도 이제 셀트의 가장 아킬레스가 어쨌든 이제 공매도들인데 이 공매도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수급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어쨌든 우리가 이번 주에 뭐 잭슨홀 연설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잭슨에서 어떤 일이 나올까? 악재가 나올까? 후재가 나올까? 근데 뭐, 아무튼 파월 의장은 큰 뭐 이슈는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이슈는 없었고요. 기존에 있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또 향후 글로벌 정시, 또 미국 시장 요거 간단하게, 요거는 뭐 간단하게, 명확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죠? 지금은 이제 셀트의 시대가 왔다는 그게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한테, 그죠?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셀트의 매도를 조심해라. 매도를. 앞으로 연말까지 여러분들 셀트 매도 조심하십시오. 아마 TV가 됐든, 매스컴이 됐든, 그죠? 또 유튜버가 됐든, 자, 여기서 매도하고, 좀 더 하락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렇게 유혹을 많이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가는 오르다 보면 또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니까요. 모소대나무를 3m에 5m에 쉽게 자르지 마시라. 우리는 모소대나무가 얼마만큼 큰지를 알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모르는 분들은 그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잭슨홀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부터 먼저 한번 살짝 캐나다 봤는데요.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그죠? 참 우리 시장이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진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는데, 말 그대로 시장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아무튼 좀, FM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호재는 호재에 답을 해주고 주식시장이 그런 거잖아요. 호재는 호재에 답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악재는 또 악재에 맞게 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셀트리온과 한 번씩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셀트리온은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이게 이제 후진국,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그죠? 이 금융시장만큼은 후진국보다도 더 후진국인 것 같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사상 최고가니까 더 할 말이 없잖아요. 다우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다우는 지금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이게 주봉이에요. 제가 주봉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일봉으로 보도 다우는 아직까지 사상 최고가를 못 냈죠. 근데 이게 오히려 항상 미국의 금리와 연관되는 또 테이퍼링과 연관되는 부분에서는 기술주들이 성장주들이 급등을 한다는 거. 그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성장주에 대한 이런 시각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장에서의 성장은 BBI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면 C.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포털, 그다음에 이제 시장 좋아지는 부분에서 C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포함될 수 있고 자동차이지만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일단 일봉으로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그죠? 어디 갔죠?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좀 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셀트에 대한 수급 부분 왜 지금 셀트에 어떤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셀트를 매수하는 이놈들이 누군지 그죠?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리면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그죠? 알려져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다는 거죠. 자, 어제 이제 잭슨홀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미팅이 끝나서 파월 의장의 연설 요약을 해보면 가장 이제 포인트는 결국은 그거였죠.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 또 하나는 이제 테이퍼링이 언제쯤 시작할까 그 부분인데, 뭐 이 부분 자체는 올 연초부터 계속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그 내용과 크게 변화는 없어요. 일단 금리 인상은 멀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금리 인상은 멀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을 어쨌든 2023년 가서 진행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뭐 천명을 했고, 지금도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잭슨 홀, 내년 이제 8월 달에도 잭슨 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고, 그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2022년이니까, 그죠? 지금은 아직 멀었다. 못 봐버렸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연내의 테이퍼링에 관련 부분,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는 이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간에서는 뭐 내년 상반기 안에는 자산 매입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또 발언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상들을, 전망들을. 그래서 여전히 이제 연내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쨌든 공식화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비둘기적인 시각으로 통화정책에 대해서 재확인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평온하게, 어쨌든 그렇게, 매파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재확인을 했다는 부분은,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이라고 미국 시장은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테이퍼링의 시점하고 속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테이퍼링을 어쨌든 연내에 시작을 할 것인데, 그죠? 그거하고 금리 인상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테이퍼링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 이런 부분이 아니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어제 연설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결국은 이제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이런 조건 충족까지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아직까지 난관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갈 길이 한참 남아있다. 이렇게 뭡니까 표현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뭐냐면 어쨌든 앞으로 향후 이제 고용 회복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변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또 미국이 아주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그죠? 아직까지 전혀 생각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연초부터 뭐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이런 인플레에 대한 이런 우려감을 상당히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뭐 한때 1.7%까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1.12에서 그죠? 1.2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머지않아서 계속 말한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계속 지금 일관을 그죠?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이런 막 그때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초기에 세웠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관성 있는 것이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변했다가,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아무튼 했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금리 인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금리가 어쨌든 지금 7~5%잖아요. 그죠? 여전히 뭐 낮은 수준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아무튼 어제 나스닥이 급등을 보여줬다는 거. 그죠? 다우는 물론 다우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급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이 긍정적으로, 그죠?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다시 우리 시장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셀트리온의 주봉이에요. 주봉. 참 주봉이 이제 이쁘죠. 주봉. 이때도 주봉이 참 요때부터 이뻐지기 시작을 하더니, 그죠? 요때 낙폭 가대 올라와서 쭉. 자, 이제는 앞으로 보자. 자, 지수 코스피 지수는 어쨌든 우리 시장은 여전히 지금 뭡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그죠? 시장을 억누르고 있죠. 삼성전자.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삼성전자를 뭐 자식한테 우리가 1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또 시장에서는 삼성
삼성전자를 자식한테 물려주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차후 부분일 것이고 다음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한번 할 기회가 만들어 볼게요. 그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왜 뚜꼬바 헌집 줄게 쇠집 다오 이 부분을 제가 2018년도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선언했을 때 왜 이런 말을 제가 신적인 그 이게 잠깐 여기서 그 옛날 그 과거의 말을 한번 드리면 그때 제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뭐였냐면 민박 그죠 프로그램이었어요. 민박 프로그램인가 뭐 민심 투자인가 아무튼 제가 민심 뭐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한국경제TV에 제가 나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때 셀트리 확 떠서 나갔을 때인데요. 그때 그 시청률이 최고예요. 지금도 그걸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낮방, 주간방 최고. 민심방송이었죠.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출연을 했는 그날 그 삼성전자 액면 발표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앵커가, 민박스 앵커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거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성공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저는 뭐, 저도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무심코 나온 말이 뚜꼬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 말이 제가 나온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뚜꼬바 헌집이 무엇이며 새집이 무엇일까, 그죠? 자, 이제 드디어 그 황금성 같은 그죠 부자들만 살았던 그 집에서 그 집을 이제 일반 국민들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누가 그 당시 200만 원짜리, 250만 원짜리를 개인이 누가 사겠습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돈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이제 개인들 니들도 사세요. 5만 원짜리 만들어 줄 테니까요. 반대로 헌집은 누구예요? 헌집은. 그런데 대신 헌집을 나한테 주세요. 앞으로 헌집 내가 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헌집 그거 파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뚜꼬바 헌집 줄게 새집 타오입니다. 그 부분은 참 다음에 삼성전자 강의에서 한번 할게요. 또 다 들어갔다. 자, 시장 그렇고, 시장은 뭐 좋으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 셀트에 대한 부분은 시간 너무 많이 흘러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어쨌든 주봉상도 요번 주, 다음 주에 이제 뭐 20일에 저항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말 그렇습니까? 월봉상 9월달까지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 미국 시장은 좋지만, 당분간은 미국 시장과 커버링을 할 수 있는,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시장의 종목은 누구다? 셀트밖에 없다. 뭐 다른 점 있긴 합니다만은 셀트리온이다. 시장은 디커버링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아직까지는 밖에 없다. 언제까지? 9월달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큰 축에서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우리 셀트로 넘어오면 자, 지금 이제 이게 월봉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저는 자꾸 지금 셀트리온의 이 8월달 월봉이, 그죠? 과거의 8월달, 9월달처럼 이 생각이 자꾸 나요. 이 생각이, 그죠? 이때가 2017년도 6월달이에요. 이 영봉이 7월달이에요. 이 양봉이 바로 8월달이에요. 그죠? 8월달인데, 그때 하고, 그죠? 비슷하죠? 왜? 그때도 하나, 둘, 양봉 두 개, 세 개를 뚝 돌파를 해버렸으니까. 그죠? 이때는 돌파를 이제 못했고, 9월달에 이제, 그죠?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9월달부터 10월달,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그죠? 3월달 그것 좀 딱 만들고, 주가 조정받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으로, 시기가 그때하고 비슷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때하고 비슷해요, 지금. 근데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지금이 좋죠. 그때는 영업이익이 5천억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7천억이니까. 그렇죠? 올해는 얼마 되겠습니까? 1조를 넘기는 걸로 좀 보고 있고, 뭐, 얼마만큼 이제 레키나가 크게 또, 터지느냐, 그 차이이겠지만.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주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봉. 여러분, 주봉. 그죠? 주봉. 쉘터의 주봉. 야, 항상 20주 2평. 그죠? 20주. 그죠? 20주. 저 주봉을 뚫었다. 이제 뚫었다. 하이킥.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일봉은 이제 이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그죠? 돌파했으니까 이제 1차적으로 일봉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물량, 그러니까 여기 물량은 다 소화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터지면서.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30만 5천 원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가면서 이제, 그럼 이게 이렇게 매듭이 있을 때마다, 이제 TV에서는 자꾸 이제 여기서 일단 단기 매도 하세요. 자, 33만 원에 단기 매도 하세요. 30 뚫어가면 또 35만 원에 단기 매도 하세요. 37만 원에 단기 매도 하세요. 계속 그럽니다. 그죠? 근데 그 단기 매도를 해서 이틀 만에, 3일 만에, 4일 만에 여러분이 살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죠? 근데 아마 그렇게 못 할걸요? 1000주 가지고 있다가 500주를 샀으면 500주밖에 못 사요. 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요, 그만큼 내가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주린이 특히 여러분들, 괜히 이거 TV 보면서 유튜브 들으면서 샀다 팔았다 하고 앉았지 말고, 그죠? 연말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있으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또 뭐 지시를 할 테니까. 알겠나, 주린이? 알겠나? 너무 쫄지는 말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야.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본론. 자, 이제 미국 시장을 봤으니까. 이거, 잭슨 홀이 왜, 잭슨 홀 나왔죠. 그죠? 자, 이제, 셀트가 지금, 그죠? 무슨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공매도 애들한테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애들이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는 이제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셀트의 과거의 공매도 애들이 움직였을 때, 또 과거의 공매도 애들이 누가, 어떤 창구가, 어떤 외국계가, 어떤 국내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과거의 쇼크버가 시작되는 그런 현상과 지금 비슷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가장 최근이면 2017년도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또 그 앞에를 본다면 2015년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는 사실은 이제 골드만이 움직일 때 그때는 뭐 초기, 말 그대로 순수한 말 그대로 공매도, 이 기업이 성장의 정점을 더 이상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공매도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 부분 수급을 이제 한번, 지금 이 수급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왜? 셀트는 공매도에 의해서 자전이든, 그죠? 또 이쪽에 뭐 차명이든 또 쇼크보든 공매도는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자, 8월 달에 지금 보면 연기금이 8일 연속 매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동안에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사실은 매도를 했었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올 상반기까지 계속 연기금 쭉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팔았던 부분이 이제 주가가 상승 부분에서 호재가 나와도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1년 동안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을 때 공매도 역할을 했던, 공매도와 같은 패거리였던 주체가 바로 연기금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제는 또 반대로 뭡니까? 공매도가 재개됐지만 5월달부터 재개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예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주식을 사고 있죠. 근데 연기금도 사지만은 더 누가 외국계 창구 쪽으로 주식이 더 크게 매수가, 그것도 JP라든지 또 뭐 상반기에 골드만 CS까지,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연기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일 연속 연기금이, 어제 같은 경우도 94,000주, 어제 그저께도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9,000주나 샀죠. 최근에 보면은 덤성덤성 7만짜리도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죠? 정반대의 패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매도가 눌러서 못 갔을 때 팔았던 거와 지금 정반대. 근데 반면에 누가 삽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그냥 계속 사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이런 외국인들이 연기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사 들어오면요. 자, 외국인이 사 들어옵니다. 주식 사야 됩니다. 개인이 안 팔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보면 패턴이 돼요. 퉁퉁 한 방에 쭉. 왜? 개인들을 물량을 뺏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연속적으로 사는 걸 보이면은 TV에서 또 지금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8일 연속 매수입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개인들이 TV 보면서 하는 사람들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TV에서 자, 셀트리온 32만에 단기 팔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들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TV가 마치 주식을 돈 벌어주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해요. 절대. 저도 22년 동안 지금 TV에 출연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이 참.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금요일날도 12만 주이지만 그 앞에 뭡니까, 그죠? 이건 이제 이 이틀 동안에는 몸통이 지금 움직이는 중이에요. 몸통이 움직이면서 연기금도 크게 매수가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뭐야? 이쪽 외국계 창고 쪽하고 공매도 전체하고 또 국내도 연기금하고 결탁이 되어 있다. 약간 이렇게 뭐 의심을 그냥 이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팩트는 아닙니다.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제 8월달에 어쨌든 개인들이 반면에 우리 개인들이 195만 주를 8월달에 팔았어요. 8월달에 외국인들이 100만 주 샀어요. 쇼크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100만 주. 기타 뭘 다른 분들 일부 있겠으나. 자,
기관들이 8월 달에만 97만 원을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거의 200만 주를 샀어요. 8월 달에. 그럼 개인들이 그 200만 주 팔았죠. 연기금이 8월 달에만 27만 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연기금은 계속 팔았으니까. 그죠? 자, 투신들 15만 주. 액티버. 여러분 제가 액티버 말씀 많이 드립니다. 보험, 금융투자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40만 주. 자, 8월 달에 개인들이 195만 원 샀다. 8월 달 지금 다 끝나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개인들이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팔면 시장은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이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셀트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져가면 뭐야, 결국 쇼커버예요. 셀트의 가장 아킬레스가 쇼커버라고 그러죠. 자, 그럼 5월달 공매도 이후 5월달에 재개된 게 보면, 자, 5월달에 자, 기관들이 5월달에 133만 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이제 5월달부터 재개됐잖아요. 그죠? 근데 5월달에 기관들이 133만 원 샀어요. 그럼 우리 시장에 셀트의 공매도를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를 치지만 쇼커버는 누가 먼저 시작한다? 기관 창구가 먼저 시작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외국계 따라 이제 오죠. 당연히 외국은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5월 달에도 기관들이 공매도 재개되면서 오히려 기관들은 쇼커버를 시작했다는 거, 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보면 기관들이 아직도 그러면 뭐예요? 지금 8월 달까지 기관들이 매도한 게 167만 주예요. 기관들이 167만 주를 팔았죠. 아직도 올해 개인들이 100만 주를 아직 샀어요. 그래도 올해. 그죠? 치료제 보고 들어왔던 8만원, 7만원, 6만원, 5만원, 30만원 개인들. 그죠? 근데 이 개인들이 이제 올 연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00만 주가 됐든 300만 주 되겠죠. 그죠? 자, 외국인들도 올해 35만 주 순매수예요. 기관들은 지금 올해로 따지는 거예요. 160만 주 매도예요. 정말 앞으로 기관들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올해 연말에 가면 기관들이 200만 주 이렇게 매수가 유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매도가 5월부터 재개가 되었지만 8월 달까지는 기관들이 앞에 좁게는 샀지만 지금 기관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고. 자, 8월 달에 요거 참고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8월 달에 지금 순매수 1, 2위를 한 외국계 창고가 JP하고 모간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들 많이 드리죠. 모간 스탠리는 셀트리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매도 몸통 창고라고 그랬어요. 국내, 외국계. 자, 국내 공매도 몸통 창고는 누구야? 삼성이에요. 삼성. 그죠? 최근에 삼성을 파는 모습을, 누르는 모습 많이 봤죠. 자, 그러면 8월 달에만 보면 지금, 매수 상위 종목이 대부분 외국계죠. 그죠? 그러니까 쇼크업을 하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JP 모간이, 순매수가 26만 주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모간 스탠리가 뛰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몸통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P 모건은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제 여기서 공매도가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쇼커버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창구가 반대보다는 모간 스탠리 창구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있지만, 골드만은 사실은 상반기, CS하고 골드만은 상반기에 매수를 한번 해줬죠. 그 당시 2월인가 같은 제 계약한 잘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크게 해줬고요.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모간 스탠리와 메릴린치, 이쪽에서 막 뛰어들어겠죠. 그죠? 앞으로 메릴린치를 이제 잘 기억을 해보세요. 메릴린치. 그래서 상반기, 8월 달에, 1위가 JP 모간, 2위가, 모간 스탠리, 3위 UBS, 4위가 메릴린치, CS. 하나증권은 이제 파생 쪽이니까, 그러니까 파생 쪽도 지금 이제, 선물도 마찬가지, 앞으로 셀트리온이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매수 쪽으로 가담을 하겠죠. 롱 쪽으로. 그죠? 그래서 파생 쪽도 어쨌든 뭐 매수 쪽에, 물론 얘들도 장중에 왔던 변화가 많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매도 1위가 중요하잖아요. 매도. 누가 가장 많이 팔았을까? 참고를 봤더니 키움증권이 가장 많이 팔았더라. 국내 증권사들이 대부분,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제, 평범한 개인들일 수도 있고, 치료제를 보고 들어왔던 개인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명계좌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죠. 자, 그래서 보면, 키움증권 창구가 어쨌든 8월 달에 29만 주 팔았어요. 그다음에 NH는 뭐 자전 많이 하죠. 20만 주 팔았어요. 미래에셋, 대우. 그다음에 삼성창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신기한 건 뭐냐면 DB증권 창고가 있죠. 이 DB증권 창고는 뭡니까?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가 있는 창고예요. 옛날에 뭐 DB 또 KB 뭐 하여튼 그런 쪽이 있으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차맹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이제 셀터 주주들도 그죠. 대주주들도 이제 8월달 주가 뜰 때 이제 팔고 나와야 되겠다. 뭐 셀터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 분들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일부. 그래서 요 부분 8월달 매도가 이제 개인들 창고 쪽에서 국내 창고 쪽에서 나온다는 거. 그죠? 근데 국내 창고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기관들은 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게 특이한 점이죠. 그리고 이제 5월 이후 그러니까 5월달 공매도 재개 이후에 가장 많이 판 그 창고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4월달까지는 뭐 3월달까지만 해도 공매도가 연기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그러니까 4월 지나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안 그래도 셀트가 그동안에 공매도 때문에 못 갔는데 뭐 앞으로 못 가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오히려 셀트는 공매도가 확 덤벼들면서 주식을 막 팔지 않을까? 그죠? 더 빠지지 않을까? 크게 급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장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창고를 보니까 신기해요. 누구예요? DB 창고예요. 그죠? DB 창고가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제일 많이 팔았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DB 창고는 셀트리온 주주들이 많이 가 있는 창고예요. 그죠? 거기에 뭐 증권사 지점장이 됐든 뭐 직원이 됐든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자, 공매도 재개되면 셀트 주가 더 빠질 겁니다. 빠지니까 밑에가 살 수 있으니까 일단 팔고 밑에가 삽시다. 그렇지 않겠어요?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을 사고 팔고 많이 해야지만 돈 버니까 수수료 얻어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한때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DB 창고가 제일 많았다는 거. 그리고 뭐야? 그리고 공매도 이후에 누구? 메릴린치, JP, 골드만 순이에요. 그죠? 근데 골드만은 최근에 매수로 또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 JP도 됐고, 그죠? 메릴린치도 됐고, DB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에 공매도 한번 30만 주씩, 20만 주씩 뻥뻥 쳤었잖아요. 그때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죠. 그죠? 근데 지금 들어와서 이제 쇼크업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DB만 팔았다는 거, 이 부분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예요? 올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매도 1위 창고를 보면 누구예요? JP, CT, 메릴린치 순이에요. 그러니까 올 연초부터 하면 아직까지도 JP가 지금 77만 주, 그죠? 매도 제일 많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CT, 메릴린치, DB. 근데 DB가 신기하죠. 그죠? DB가 많아요. 그죠? DB가 매도가 많아. 그러니까 DB의 매도가 많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차명 계좌가 거기서 따라 들어가서 매도해도 일단은 좋은 것이고, 두 번째, 셀트에 있는 말 그대로 주주들, 그죠? 주주들이 거기 가서 일단은 뭐, 셀트는 일단 팔아야 돼. 두꺼워 헌집 줄게 새 집 다고 할 때 어쨌든 헌집을 자꾸 팔아내야지만이 새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주식을 계속 앞으로 사거든요. 살 수밖에 없고요. 셀트를. 왜? 이제 가치주가 될 것이고 우량주가 앞으로 될 것이니까. 지금이야 성장주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로 비한다면 그죠? 신한도 마찬가지 금원머리 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요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뭐였냐 하면 지금 셀트리온의 어쨌든 수급이 크게 변하고 있다. 공매도가 외국계의 공매도가 지금 뭡니까? 내국인들의 내국계 증권사, 그죠?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외국인 공매도 창구들이 하반기 들면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 쇼크하고 있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야? JP 모건이라는 거, 그리고 모간스탠이라는 거. 이 부분 자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셀트의 이 큰 문제점, 대체 잔고였죠. 자, 셀트의 대체 잔고가요, 제일 많았을 때는 3,200만 주였습니다. 2014년도, 또 최근에 뭐 2016년도. 이때 대체 잔고가 3,200만 주까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대체 잔고가 몇만 주입니까? 1,100만 주예요. 그죠? 어제 28일, 어제, 그죠? 지금 1,126만 주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뭐 8만 주 줄었죠. 그 앞에도 10몇만 주 줄고요. 그래서 지금 1,100만 주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셀트가 어쨌든 2만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최근에 1,100만 주대라는 거. 이게 바로 셀트의 공매도가 더 늘지 않고 떠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5월 달부터 하면 더 늘어야 되잖아요. 그죠? 5월 달부터 공매도고 더 이제 쳐야 되니까. 지금 일부 시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부분 시간이 이렇게 또 많지 않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공매도 잔고죠. 자, 공매도 누적 잔고가요. 최고치는 앞에 대차 잔고하고 똑같이 대차 잔고가 3,200만 주에 있듯이 공매도, 셀트의 공매도 최고치도 1,300만 주대에 있었어요. 2014년도, 5년도, 또 6년도, 7년도, 이때도 1,300만 주, 1,250만 주. 그죠? 지금 현재 400만 주예요. 그죠? 자, 25일 날도 줄여서 408만 주. 그럼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크게 줄어 있겠죠. 왜?
그제도 뭡니까? 어제도 외국계 창고 쪽으로 막 12만 주를 샀으니까, 최근에 계속 사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이제 요 신용 부분은 요 신용은요, 지금 현재 200만 주대인데, 원래 셀트리온의 신용, 과거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에도 신용이 최고치일 때가 235만 주. 여기도 크게 넘기잖아. 235만 주, 240만 주.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235만 주대에서 좀 줄어서 또 200만 주대까지 왔죠. 현재 200만 주, 그죠? 200만 주. 그래서 신용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 변화가 없다는 거. 근데 신용이 줄면 줄수록 좋아요. 요 앞에 이제 한번 작년에 100만 몇 주까지 내려왔었죠. 그죠? 그러다 다시 올라왔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셀트의 신용은 약간 차명 계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일부 신용을 씁니다. 여러분들. 기관들. 그래서 셀트의 이 신용이 반드시 일반 대중들이라 보시면 그건 안 돼요. 차명 계좌와 또 기관들도, 그죠? 셀트의 공매도를 쓴다는 거. 우리가 랩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 미국 시장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미국 시장이 우리가 반드시 미국 시장이 좋았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 시장이 좋아서 안정이 돼서 우리 시장도 안정은 되었다. 그러면 안정되었을 때 이제 셀트리온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이다.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두 번째는 셀트리온의 수급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 수급이 결국은 뭐예요? 셀트리온은 공매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대차 잔고를, 공매도적 잔고를, 그리고 이제 현재 공매도의 쇼크버 수급, 모간 스탠리 몸통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럼 이런 모든 거를 취합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셀트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는 거. 1조 8천억 매출, 영업이익 7천억, 그죠? 이상. 그리고 올해 매출 기본은 2조를 넘기겠지만, 2조 2, 3천억은 되겠지만, 이제 레키노나가 본격적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터지면 이제 시대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마스크에서 그 다음에 진단 키트에서 그 다음에 백신에서 이제 뭐야? 치료제 시대로 왔다. 공매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 셀트리온 이제 30만 원대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으면 더 하면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너무 오래 하면 지겹다고 그런 분들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 오늘 공매도 댓글 여러분들 댓글 열심히 달아서 셀트 좀 못 올라가게 좀 하세요. 그래야지 더 사게.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